네, 지난주에 얼굴을 이제 뵙지를 못해가지고 많이 보고 싶으셨나요? 이제 일주일 동안 부교무 훈련을 이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신임 발령이 나고부터 4년 차까지의 교무들은 이제 5급 교무 훈련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1년에 교무 정기 훈련과 5급 교무 훈련 이렇게 두 개의 훈련을 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번에 나게 되었고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로 돌아간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면은 딱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이제 보던 얼굴들을 이렇게 보니까 꼭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뭐랄까요, 졸업하고 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이렇게 동문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즐겁고 재밌기도 했었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교당이 체질에 맞은 건지 거기 가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들로 몸이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비염이 갈수록 막 심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막혀가지고 숨을 쉬기도 어렵고 그냥 그런 상황이 막 일어나고 몸이 곳곳이 막 아프고 근육통이 있고 그래서 아니 이게 코로나 검사를 해봐도 음성인데 이게 대체 뭔가 알 수 없는 질환으로 좀 시달리면서 이게 나는 교당 팔짱가 보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끝나자마자 이제 병원을 가가지고 치료를 잘 받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또 교당에 오니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집 나가면 정말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정신없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안암교당은 여유가 많이 있는 교당은 아닙니다. 저도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정신없게 살기도 했었고 또 일들을 익히느라 또 바쁘기도 했었고 또 교화를 하느라 바쁘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남고 편한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더라고요. 바쁜 교당, 일이 많은 교당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또 더 교화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또 여기서 내가 내 몫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또 끊임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안암교당에 있어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나면서 제가 가슴 깊이 좀 느끼게 되었던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교단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였고 두 번째는 교화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단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이제 제가 한번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이제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느끼게 된 거는 이런 선배들 덕분에 교단이 유지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선배들과 또 이런 동기들, 이런 교무들, 전무 출신들로 인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교당에 있으면서 제가 제일 원불교를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나만큼 원불교 사랑하는 교무는 없을 거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서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훈련에서 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은 거예요. 정말 저보다도 더 원불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교당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어떻게 해야지 교당을 더 이렇게 교도님들한테 따뜻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더 즐겁고 기쁜 법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선배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고 제가 했던 고민들을 1의 고민을 말하면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 2, 3까지 고민했던 선배들이 아낌없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럴 때 이렇게 했었다 하면서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선배들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그 길을 걸었고 치열하게 연구했는가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년차, 3년차, 4년차 선배들과 여러 문답들을 하면서 이런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구나. 우리 원불교는 또 이런 젊은 사람들로 인해서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 저 또한 그의 부끄럽지 않은 또 후진으로서 따라가야겠구나. 그래야 선호진의 도가 맞아서 우리 원불교가 끊임없이 이 법륜이 굴러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도 다시 한번 다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선배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함께 제가 배울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늘 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층 청소년 교화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팁들을 또 얻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사실은 정말 값진 그런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이 교화의 본질인가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교당은 어떻게 교화를 하냐?
너네는 뭐 대학생 법회를 어떻게 보고 있냐? 너네는 교전을 법회 볼 때 어떻게 활용을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아서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법회를 보는데 지금 어떻게 법회를 보고 있는데 교전에서 어떤 대종경을 읽어줘야 애들이 더 쉽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야지 더 대중들이 읽기 편할까? 뭐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던지고 아이들이 좋아할 법문은 뭐가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제 동기인 광주 중흥교당에 있는 김원호라는 교무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습이 보기가 좋지가 않다. 약간 좀 병 같다, 병. 그래서 무슨 병이냐 하니까 그 직업병 같다는 거예요. 교전을 너무 교화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통해서 어떻게 교화할 생각, 어떻게 써먹을 생각, 어떤 방편으로서 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법문들을 읽으면서 내가 참 기쁘고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법문들을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법문을 공부하면서 누렸던 그 행복을 남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식이 되어야 오히려 그것이 맞지. 먼저 나를 보지 않고 남들이 어떻게 이 법문을 이제 바라볼까, 남들에게 어떻게 이 법문을 쓸까라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건 참 슬픈 일이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이 머리를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천도의 시작이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천도를 하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천도의 시작은 자기 천도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남을 천도시키기 전에 먼저 나부터 천도를 해야 한다는 소리죠. 교화의 시작 역시 타인의 교화가 아니라 자신의 교화가 시작이고 또 저 또한 교무이면서 성직자이고 교화자이지만은 동시에 구도자이고 수행자이고 또 저 스스로를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공부인이라는 사실을 또 아무래도 현장에 나와서 이제 계속 교화자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잠시 그걸 내가 잊어버렸던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참으로 그렇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해줄 수 있는 동기가 참 고맙고 왜냐면 사실은 이런 얘기는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 있다 생각하면 사실은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동기가 저를 되게 생각해주는 마음이 느껴져서 참 고마웠고 또 동시에 무엇이 교화의 본질인가? 교화의 본질은 먼저 나를 교화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행복해서 내 행복을 나눠줘야지 그것이 진짜 교화가 되겠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많이 얻어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좀 더 법문을 읽을 때도 다른 느낌으로 이제 읽고 재공부를 한다는 느낌으로 다시 또 읽기 시작하고 그래서 좀 더 이번에 교무 훈련을 다녀오게 되면서 보다 초심을 좀 찾고 또 제가 처음 출가할 때의 마음가짐과 예비교무로서 공부할 때의 마음가짐들을 좀 다시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사실 이렇게 교도님들의 또 배려 덕에 이렇게 훈련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훈련을 교화 잘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또 다녀온 만큼 또 이 배운 것을 잘 써먹어서 열심히 행복하게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